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백내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안과에 오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백내장과 녹내장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사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정체의 투명성을 점점 잃으면서 혼탁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을 저희가 백내장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실 백내장이 생기는 것도 노안과 비슷하게 연세가 드시면 다 생깁니다. 수정체가 이제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정체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시력장애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아직도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그런 의료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아직도 백내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명을 하고 있고요. 발병의 주된 원인은 그 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녹내장은 이 병의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녹내장은 뭐 안압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이 되는 병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야 결손, 주변부부터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이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 시신경 같은 경우는 손상이 되면은 회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녹내장 같은 경우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실명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주 심한 백내장의 사진인데요. 거울을 보셨을 때 이렇게 눈동자 안쪽에 하얀 게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육안적으로 보이는 백내장은 사실은 이미 이제 적절한 수술 시기를 지난 정도 이제 심한 백내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증상을 일으킬 때 이렇게 투명한 수정체를 통해서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상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혼탁이 오게 되면 빛이 산란이 되면서 안개 낀 것 같이 이렇게 뿌옇게 전체적인 시야가 이제 흐려지는 증상이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는 시신경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보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전체적인 시야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초기에는 주변 부주에 약간 시야가 이제 장애가 시작이 되면서 결국 말기에는 아주 중심부에 이제 시야만 남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시야가 없어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내장 같은 경우는 이런 진행의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중심 시력은 질환의 말기까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야 장애를 본인이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맑고 투명했던 수정체가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누렇게 이제 혼탁이 와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원인은 크게는 이제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뉩니다. 선천성은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후천적인 백내장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노년 백내장이라 해서 연세가 드시면서 수정체에 혼탁이 오는 그런 질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외상에 의한 경우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포도막염과 같은 눈 속에 염증성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빨리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가장 큰 증상은 이제 시력적으로 보통은 이제 안과에 내원을 하시고요.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라는 이런 증상이 백내장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낀 것 같고 비벼도 그냥 똑같고 그런 침침한 증상, 말 그대로 이 침침한 증상이 인공 노물이나 여러 가지 난약이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다면 반드시 백내장에 대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은 이 증상이 굉장히 서서히 진행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은 한쪽 눈만 심한 경우에는 사실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양쪽 눈 중에 한쪽 눈씩 가리고 이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게 될 때까지도 사실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한쪽씩 눈을 한 번 가리고 양쪽 눈이 보이는 게 비슷하신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그런 자각 증상을 저희가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봤을 때 두 개로 보인다든지 사물이 주맹이라고 해서 밝은 곳에서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의 특징인데요. 중심부에 생기기 때문에 밝은 곳에 나가는 홍채가 이제 줄어들게 돼서 보이는 수정체가 이제 보이게 되는 범위가 적게 되는데, 그 부위에 딱 혼탁이 있으면은 어두운 곳에서는 그런 대로 보였는데 밝은 곳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주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부심이 심해지거나
일시적으로 오히려 노안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굴절률이 오히려 증가하게 돼서 이제 근시처럼 되는 거죠. 초점이 이제 근거리에 맞춰지면서 노안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혹시 백내장의 진행 때문은 아닌지 안과 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백내장은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100%다 발견이 되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사실은 80대 60% 정도라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아주 너무 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그런 백내장의 그런 유병률도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백내장의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5년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이 바로 백내장 수술입니다. 눈은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건수대로 하게 되는데 한 분당 두 번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은 가장 이제 흔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한 10만 명 정도였죠. 근데 2009년도에는 20만 명 정도의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건수가 있었는데 지금 2015년에는 35만 명 정도. 사실 백내장 수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안과에 오시면 저희가 안약을 이제 넣게 되는데 산동제, 그러니까 동공을 확장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홍채를 좀 더 키워서 백내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 그림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정체는 홍채 뒤쪽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홍채가 커지게 되면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안과에 한 번이라도 오셨던 분들은 이 기계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앉아서 이렇게 턱을 대고 이마를 붙인 상태에서 보시면은 의사가 요거는 색업등 검사인데요. 이 색업등을 통해서 백내장의 정도나 위치, 수술이 필요한 정도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게 앞쪽에 전낭이라 그래서 이런 막으로 쌓여 있습니다. 수정체에서 전낭 그리고 후낭 그리고 안쪽에 채워져 있는 거는 수정체 핵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혼탁에 생긴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 이 백내장의 종류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낭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 색점을 보면 이렇게 눈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건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지금 혼탁이 있는 소변이 감지됩니다. 전낭화 백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산동을 해서 동자가 키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산동을 해서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변변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핵경화 백내장이고 혼낭화 백내장 같은 경우는 중심부에 이렇게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주맹 현상은 홍채가 작아지게 되면 여기가 딱 걸리니까 혼탁에 있는 부분만 보게 되기 때문에 시력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치료는 저희가 이제 백내장 안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약물은 기왕에 생긴 백내장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이제 더디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처방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앞으로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백내장은 그냥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수술 시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정을 수술 시기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시력 저하의 원인이 백내장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시력적인 부분이 시력이 아주 좋아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직업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수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은 예전에 이제 1990년대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거의 눈의 반을 열고 이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고 이제 꼬매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도 오래 걸리고 합병증도 많은 그런 수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mm 미만의 굉장히 작은 미세 절개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술의 회복도 비교적 빠르고 수술 후에도 이제 합병증의 빈도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백내장 수술 기구고 보통 저희가 안과 수술이 이런 현미경을 본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고요. 수술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게 환자분이 이제 누워 계신 겁니다. 침대에 이제 누워서 코를 덮고 눈만 이렇게 수술 부위만 노출한 상태에서 의사는 이렇게 현미경을 본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현미경 안쪽은 이런 시야가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국소 마취로 저희가 점암 마취제를 점안하고 그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이 눈이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이제 벌려져 있으면은 아주 작은 그런 절개도를 이용해서 절개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앞쪽에 수정체 낭에 동그란 이제 수정체 앞면 수정체 낭에 이제 그 구멍을
저희가 만들게 되고요. 그 구멍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백내장 수술하는 방법은 초음파 유황 흡입술이라고 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혼탁이 온 백내장을 잘게 부수어서 흡입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항을 남겨놓고 안쪽에 있는 백내장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요. 인공 수정체, 연성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돌돌 말린 상태에서 아주 작은 절개창을 이용해서 그 안쪽에 넣게 되면은 그 안에서 서서히 펴져서 인공 수정체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수정체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혼탁이온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가 삽입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합쳐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인공 수정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의 역할을 해서 이제 정확한 도수를 맞출 수 있게 되고요. 이 인공 수정체 도수에 따라서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 수정체를 이제 어떤 인공 수정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노안 교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수술까지 이제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병증으로는 이제 각막 화상, 저희가 이제 절개창을 이용해서 기구를 들어가게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백내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홍채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출혈,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훈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뒤쪽에 난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인공수정체를 얹어놓게 되는 게 백내장 수술인데 그 난이 이제 같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파열이 되면은 수정체 조각들이 눈 뒤쪽에 유리체 강면이 유실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감염이라든지 안내에 있는 건 감염이고요. 망막 박리나 각막 부전, 그리고 인공수정체 이탈과 같은 합병증이 굉장히 드물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발 백내장은 가끔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백내장 수술하고 몇 년 지났는데 똑같이 또 침침해지더라, 백내장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냥 뿌옇게 흐리게 보이더라,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수술 받으신 분들 좀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후발 백내장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백내장 수술에 인공수정체를 넣기 위해 남겨둔 수정체 후막,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후막에 혼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흔하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술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혼탁이 왔기 때문에 똑같이 백내장이 생겼던 것처럼 흐리게 보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건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풀어주는 치료를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의 이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수정체가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있는데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넣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단초점 인공수정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백내장 수술하실 때는 원거리 시력에 잘 보이시도록 이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고, 가까운 것은 돋보기를 사용해서 이제 교정하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초점은 이제 이런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거리와 근거리가 이제 시력을 다 개선시키는 그런 특수 인공수정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각의 거리, 그러니까 원거리와 근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잘 보이긴 하지만 각각의 초점 거리는 다초점의 렌즈의 그런 시력의 질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다초점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초점 인공수정 그 렌즈 자체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제 좀 눈부심이 더 심하다거나 좀 시력의 질이 떨어지는 약간 불편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에서 이런 특수 인공수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의와 좀 더 그 상담을 충분히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가의 렌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시 교정의 인공수정체는 특수 인공수정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난시가 심하신 분들은 시력 교정을 위해서 이런 특수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의 예방은 사실은 딱히 예방법이 없습니다. 백내장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생기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너무 젊은 나이에 심하게 생긴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 하실 때는 이제 자외선이 차단되는 그런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비타민C 등의 이제 항산화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의 조절은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도막염이 있거나 양분의 염증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서히 시력 저하가 이제 진행이 돼서 아주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녹내장은 저희 간단하게 어떤 질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행하는 계속 나빠지는 시신경 병증으로 그러니까 시신경의 기능 이상을 초래해서 시야결손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으로는 이제 안압 상승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은 다른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신경은 눈으로 받아들인 그런 빛 자극을 뇌로 전달해서 보게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시신경 장애가 일어나면은 시야결손이 일어나다 결국에는 시력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진행된 시야결손은 치료로 회복이 되진 않기 때문에 고위험 환자분들은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녹내장은 사실 저희가 녹내장 검진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정밀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이 질환 특성에서 어쩔 수 없는 한 가지 검사로 이제 완전히 확진이 되는 병이 아니라 원래가 안압을 측정하고 시신경 유도 검사를 하고 치아 검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녹내장이 있다 없다 그리고 녹내장이 진행하고 있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들은 안과 오실 때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꼭 안과를 잘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차초에는 안약을 사용해서 안압을 하강시키는 게 이제 가장 흔하게 저희가 일차초를 선택하는 치료고요. 그 외에도 레이저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발생한 시신경 손상을 되돌릴 수 없지만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이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제 더디게 진행하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신경의 이제 변화가 초기에 중기에서 많이 진행된 소견이 있고 시야가 이제 이렇게 주변서부터 중심부까지 이렇게 까맣게 되면 이제 안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 시신경에 의심되는 소견이 있지만 시야 장애는 없는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자유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건강 검진이나 이런 걸 받으시면 이제 녹내장 의증 저희가 이런 판독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건 이제 시신경 모양을 보고 시신경 모양에 녹내장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증상이 없다고 그냥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판독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셔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시야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조치를 사실 녹내장 시야 결손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자주 이제 검사를 하거나 하진 않으시니까요. 와서 이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